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6월 15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고점인 2200선 돌파를 향해 상승하던 국내 증시가 지난주 후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2130선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졌고요. 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암울한 전망을 내비친 것도 악영향을 미쳤고요. 11일 선물 옵션 등 이 동시 만기일에 따른 수급 불안과 또 다시 고조된 대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증시의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코스피 2200선은 코로나19 조정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어서 좀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그동안 경제 회복 속도보다 빠른 V자 반등을 이어오기도 했고, 또 이런 상황에 미국의 성장률 관련 의구심과 2차 확산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좀 단기 조정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주말 새 북한 리스크도 더 커졌어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연락선 차단을 넘어 또 군사행동까지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꼭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 좋은 소식들은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조정폭은 또 얼마나 클까요? 아무리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해도 3월 같은 급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실물 지표가 역대급으로 악화됐는데도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정책 덕분인데요.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만약 2차 팬데믹으로 이어질 기미가 보인다면 각국 정부는 더 강력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 연준도 이 경기 부양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잖아요. 20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선포했고, 또 국채나 MBS 확대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도 밝혔죠. 그리고 국내 증시만 봐도 지금 완벽한 유동성 장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으로 코스피, 코스닥 4%대 폭락세를 보이며 개장을 했는데 결국 증시의 유동성 파워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장을 마쳤잖아요. 이 무서운 기세로 주식을 사들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행보가 우리 증시에는 여전히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은 16일 파월 의장의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이 예정돼 있고요. 17일에는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또 한 번 발언을 합니다. 지난주 다소 부정적인 경제 전망으로 증시 폭락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릴 것 같네요.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국내 주식시장이 당분간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된다면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을 등에 업고 이 지수보다는 업종별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도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상승세가 확연히 차이를 보였잖아요.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면 좀 우리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에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 게임,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로 이번 주 방향성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무섭게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78%, 코스닥은 1.2%대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예상한 대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별로는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에 SK가 시총 12회 진입을 했고 SK우선주와 SK증권, SK바이오랜드 쭉 밀어 올렸습니다. MP한강은 미스터피자 매각 소식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받으며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이 엔투셀이 북미 지역에 마스크 3억 장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엔투셀과 협업해 마스크를 생산하는 마이크로텍도 오늘 가격 제한표까지 급등했어요. 그리고 이라이콤은 서우테크놀로지 인수로 인한 신규 사업 진출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 중이네요. 이 밖에 다른 특징주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 코로나19 억제 효과.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이 코로나19. 최근 2차 유행의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현재 치료제 관련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 중 어디가 대박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을 사놓고 보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렸어요. 왜냐? 랄록시펜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세포 수준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억제 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랄록시펜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캐치를 했을까요? 자,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도 무서운 전염병이 한국을 강타했죠. 메르스 기억나시죠? 메르스 발병 이후에 경기도는 2018년까지 총 예산 15억 원을 들여서 메르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랄록시펜이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19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에도 효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미 심판 중인 약물이라서 안정성은 확보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만 잘 나오면 치료제로 개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지난 4월에 경기도가 임상 연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연구에서 실제 효과가 오늘 입증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 본격적인 임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의료원, 아주대 의료원, 고려대 안산병원이 임상시험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이들은 오는 8월 말에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승인 이후 임상연구에 들어가면 빠르면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임상 연구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 내 랄록시펜 생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현재 경기도에는 랄록시펜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30여 곳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술 이전 대상으로 선정될 기업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선정된 기업은 임상 연구를 위한 랄록시펜을 협의체에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외 임상 연구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임상이 수행이 돼서 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국내 랄록시펜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유팸과 에이프로젠 제약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유팸은 지난해 7월 랄록시펜 연산염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았고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랄록시펜 연산염 성분의 에비라정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오늘 랄록시펜과 함께 갑자기 다시 주목받은 게 구충제예요. 4월 초에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처음 거론이 됐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48시간 내에 전부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죠.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달여 지난 지금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72시간도 안 돼서 환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흘 만에 증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시된 임상 시험에서도 사망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해요. 볼리비아에서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버맥틴 투약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거든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금 관심이 쏠리는 모양입니다.
관련주인 신풍제약이 20% 넘게 오늘 급등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버메틴 성분이 함유된 구충제가 허가되지 있지 않은데 수출용으로 신풍제약의 한 개 품목만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의 이상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네, 오늘 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말록시펜과 구충제 관련 종목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RF텍 세계 최초 벌꿀 보툴리눔 균주 확보. 자, 여러분, 이 보툴리눔 균주 너무 생소한 용어죠. 세계 최초로 뭘 확보했다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 네, 보툴리눔 균주는 보툴리눔이라는 균을 배양해서 만든 세포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세균을 도대체 왜 배양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보툴리눔이라는 균은 신경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보톡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RF텍이 특이하게 벌꿀에서 이 보툴리눔 균주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보통은 토양과 통조림에서 발견돼서 상업화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균주 논란이 계속돼 왔어요. 일부 업체들이 토양에서 분리해 기존 균주와 같은 균주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이 균주 도용과 관련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연계 벌꿀에서 분리 동정에 성공한 것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균주 출처 논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죠. 이번에 확보한 벌꿀 유래 균주 2종을 기반으로 앞으로 보툴리눔 톡신 사업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균주 배양 기술과 독소 분리 정제 기술을 활용해 프리미엄급 보톡스 의약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에 달하는데요. 세계 최초 독자 균주를 확보했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보톡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RF텍 당당히 상한가 기록합니다. 네, 15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